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지금 요약을 한번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주목해야 될 장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산시장에서의 신호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냐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빠졌는데 이 지표들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관세가 먹이면 그 다음 바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미 이 재고 지수를 보면 90일 정도 버틸 만한, 그러니까 관세가 유예된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좀 버틸 만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제 안전자산 대표적인 금이 피크아웃하는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험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펀드 플로어가 좀 들어오면서 거의 고점까지 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다음 위험자산인 주식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림굿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현실과 이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연준이나 대통령들이, 권력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이클로 금융 지표들이 좀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가 파월이에요. 시장에서 의도하는 이제 의심하는 것들은 지금 연준이 소프트 데이터를 연구 안 하는 것이 맞는가? 좀 더 연구해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한 금리를 인플레를 내리기 위해서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9일날 연준에서 지금 중국의 관세 이제 이슈가 2018년이랑은 조금 다르고 25년도에는 좀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6월과 7월에는 파월이 나름 시장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 각각의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은 지지율이 문제고 중국은 또 아시아의 수출 비중이 30%까지 갔기 때문에 아시아를 좀 어르고 달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국 모두 특히나 우리나라 중심으로는 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낮고 아주 길고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싸움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증시는 5월과 8월에 좀 헤빙 무드로 가는 사이클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1.0 당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안도랠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오늘 마켓 리뷰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번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테크, 그 다음에 여행, 이런 부분들의 투자 심리가 먼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약가 인하 정책 전후로 있었던 바이오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부정적인 정책 우려 때문에 해외나 우리나라나 모두 동반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빠진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너무 개의치 말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약가 인하에 대한 타겟과 현실성을 따졌을 때는 금주 정도가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 클래시스라든지 코스맥스, 실리콘투, 화장품 뷰티 업종들이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밴드 상단까지는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꺾이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뒤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APR이 서프라이즈를 해서 주가 급등했는데 이건 오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요. 또한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양국 간 대리전 정쟁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좀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무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인도는 우리와의 이제 나토 우호국의 무기를 좀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 거의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경과를 우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제가 사실 가장 큰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커머스인데, 첫 번째 이커머스에서 AI 커머스로 사이클이 이동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커머스의 성장률보다 오프라인 커머스의 성장률이 역전되기 직전에 있다. 하반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까지 돌아온다면 단체 관광객의 수가 과거에 800만 명에서 지금 400만 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회복에 따라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커머스보다는 오프라인 커머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장표의 저희 요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